네,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투자자들은 우려와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대선 결과를 이제 마침 보고 났는데요. 매크로의 흐름들과 전략들을 잘 주시는 분이죠. 오늘 시황에서는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게요. 뭐 상당히 초접전일 걸로 생각했는데 금방 결과가 나와버리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미국 주가는 지수가 3% 오르면 대단한 거잖아요. 네. 굉장히 강한 모양새를 가고 있는데 글쎄 상승세로 연말까지 더 가는 걸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어저께 참 선거 결과가 너무 빨리 끝나서 그러게요. 예, 네. 박사님 네. 어저께 그 선거 보시면서 네. 미국인들은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5일까지 공화당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명 레드 스윕이 발생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 살기가 팍팍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현실이 예. 좀 더 그러니까 여러 낙태나 인권이나 이런 것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중요한 게 드러난 것 아닌가. 제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이제 비슷한 결론을 좀 네.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주식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의 대부분 국민들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서 부의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사실은 그런 현상에서 벗어나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제 가장 팍팍했던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식료품을 사더라도 비싸게 사야 되고 그다음에 렌트비도 비쌌고 네. 삶이 좀 팍팍했던 거죠. 거기다가 대부분 좀 블루 노동자들 네,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민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일자리들이 좀 경쟁이 되면서 나름대로 인건비를 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저항이 있죠.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심판 차원에서의 그런 결과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면에 많이 깔려 있었나 봐요.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걸 못 잡으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예. 언론사들은 친민주당 성향이 좀 있었고 미국에서는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그런 반감 정서가 네.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서적으로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네. 국민들은 이제 트럼프 1기를 경험했을 때 네. 삶이 좋았다. 하지만 바이든 1기 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살기가 팍팍했다. 그 네. 점에서 아마 트럼프와 공화당을 선택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좀 듭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질문 드린 네. 것처럼 미국 증시는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아주 급등세를 갔습니다. 원래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단기적으로 팔고 해리스가 돼서 조정받으면 기회다 그랬는데 모든 전망이 다 무색하게 됐는데요. 네. 미국 주가는 연말까지 이렇게 계속 달려가는 겁니까? 저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은 사실은 이미 이제 선거 한 달 전부터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벤트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피봇이 되는 현상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선반영됐다. 예. 그 다음에 전일날 이제 증시가 되게 강했지 않습니까? 러셀까지도 거의 한 5, 6% 올라왔던 그러게요. 그런 장세가 네. 있는데 S&P 500 기준에 포워드 EPS 기준을 보면 이미 고점인 23배까지 접근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은 비싸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다우나 S&P 500이나 나스닥의 고점이 8, 9, 10월 달에 있었는데 전일날 대선을 통해서 고점을 더 높여서 이미 미국 주시장은 저는 이제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통상 보면 이제 9월, 10월 달에 증시가 좋으면 11월, 12월 초가 증시가 좀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대선 이후에 미국 주식은 가격적인 부담에 따라서 좀 크게 이제 가격 조정이 있지는 않겠지만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이번에 미국의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서 금융시장에서 나타났던 현상을 보면 채권 금리가 되게 강하게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준비했던 이제 10년물 이제 채권 금리 차트를 네. 보시면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10년물 금리가 언제부터 강했었냐면 9월달 FOMC가 9월 18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 9월 18일부터
10년물 금리가 3.6% 언저리에 있다가 그때부터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아이러니하네요. 50bp 금리를 내렸고 기준금리 내린다는데 실세 금리는 올라갔단 그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하고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차이 난 부분이 있는데 네.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9월 달에 미국의 연준이 50bp 빅컷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선제적 금리 인하로 괜찮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3분기 그 GDP 그 다음에 GDI 관련돼 있는 그 확정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투자가 입장에서는 50bp 빅컷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성장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과도하게 채권을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연준에서 9월 달에 50bp라고 하는 이제 서프라이즈의 빅컷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 달에도 25bp, 네. 12월 달에도 25bp. 지금 현재 이제 패드와치에 보면 11월 달에 그 연준의 25bp 인하 확률이 95%까지 지금 돼 있는 맞아요. 상태거든요. 네. 그럼 이제 오늘 금일 이제 그 새벽이니까 내일 우리 날짜로 보면 내일 새벽이겠네요. 하면 당연히 확정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네. 주식 투자가 입장에서도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하면 경제가 좋아지고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주식 투자가 입장에서 그다음 채권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주식의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방향은 채권 쪽 방향을 갈 것인지 주식 쪽 방향을 갈 것인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상대적으로 채권 쪽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금리가 강했던 이유는 그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는 바이든 따라서 재정을 많이 풀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감세를 하니까 감세한 만큼 재정 지출할 수 있는 그 수입원을 더 많이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 미국의 그 유세하는 걸 봤는데 미국 유세를 미국에서 랠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랠리를 보면 어저께도 보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4분 이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참 멋진 사람이고 새로운 전쟁으로 스타가 탄생했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사실 이제 트럼프한테 올인했던 건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냐 바이든 정부의 재정을 너무 낭비했던 측면. 두 번째는 민주당 정부의 규제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가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한테 좀 올인했었는데 일론의 그 유세를 보면 이게 되게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민주당 정부가 한 6.5조 달러를 재원을 좀 낭비를 했다. 근데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2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계속 이제 신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효율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일론은 이제 효율부의 장관으로 임명해서 정부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잘못되어 있는 생각이 뭐냐면 감세를 하기 때문에 채권 공급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공화당은 자본 정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본 정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을 덜 쓰고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규제를 하고 규제를 완화를 네.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채권 그 발행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오히려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해, 그 다음에 이벤트 끝나면서 채권 금리가 되게 강했었는데 전에도 보면 30물의 미국 국채 입찰이 좋았다면서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30물의 금리는 완전히 피봇한 것처럼 팍 빠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기회에서 봤을 때 그 보통 금리는 그 성장하고 물가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관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무래도 좀 덜컥덜컥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경제라는 거는 좀 하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네. 오히려 지금 금리 수준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보다는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에 좀 근접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되고 어제 미국 증시 강한 반응을 보면서 연말까지 상당히 기대감들이 높아졌는데 그런 기대감들은 조금 낮추는 게 좋겠다. 주식적으로는 그러셨고요. 네. 투자의 기회들을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딥사이트 오실 때는 뭐 한 달, 두 달의 전략을 세우지만 해설자 오시면서는 이제 일주일 단위의 약간 자산의 알로케이션, 그죠? 네. 자산을 어느 쪽으로 이제 보낼 것이냐에 대한 시황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채권에 투자할 만하다. 네. 그러면 ETF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나요? 네. 그 제가 또 네. 그 엔화 차트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 10년물 미국 금리 차트하고 그 엔달러 환율 차트를 보시면 10년물 금리 차트를 한번 또 보시면 네. 저게 위에 썼기 때문인데 차트를 보면 위에 쓰지 않으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이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방향성보다도 오히려 움직이는 타이밍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이시바의 그 자민당이 완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일본도 사기가 팍팍한 거잖아요. 일본이 사기가 팍팍했던 가장 큰 원인은 엔화가 약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일본 자국민이 사기가 힘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본도 자국민이 좀 살기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를 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한테도 그 미국의 10년물 차트랑 엔화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엔 약세도 좀 가도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또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거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2025년도에 엔화는 이제 달러당 한 130엔 정도까지는 좀 안전하게 수렴해서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강세로 간다. 그 제가 이제 작년에 출연했을 때 보면 작년 때 미국 그 10년물이 5% 갔을 때 그 투자 전문가들이 엔화 표시에 대한 미국 국채를 그 사는 ETF를 사면 좀 수익이 날 거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나왔을 때는 아니다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엔화 표시된 그 미국 국채 ETF를 사면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이제 기회가 있다고 해도 사실은 어려운데요. 이제 네. ETF가 있으니까 미국의 국채를 기반으로 한 ETF들은 보니까 뭐 TLT, 뭐 예. IEF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이것들은 달러화 기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엔화로 거래되는 미국 ETF가 이제 미국 상장, 일본에 상장돼 있습니까?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본에 상장돼 있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뭐 엔화의 상승까지 이제 투자 수익을 얻고 네, 싶으면 이 투자를 하시면 좋고 예. 제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에서 달러가 강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죠. 달러가 이제 강달러가 좀 이제 힘이 좀 빠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도 달러당 1,400원인데 네. 연말에는 제가 봤을 때 1,300원 그 초반, 내년에 1,300 초반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달러가 좀 약해질 거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엔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리도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좀 정리를 하면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 강했지만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력인 측면이 좀 있을 거고, 그럼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고 일전의 방송에서는 좀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이번 레드 수입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중국에 바로 중간재를 수출해야 되는 한국에 타격이 생각보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가 그 영향을 어제도 좀 하락하고 오늘도 하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AI 관련돼서 국내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이 있을까 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국내 투자가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내 투자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사실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제 압박이 되게 수위가 강해지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이제 전인대가 있는데 그 미국의 대선을 보고 중국도 부양책 규모를 결정하는데 아마도
중국의 압박 수요가 높으면 부양책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 발표되는 전인대 부양책 규모를 좀 살펴보고 생각보다 규모가 좀 클 수 있으면 단기적으로 연말까지 중국 주식이 좀 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결국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느 쪽으로 배분하고 알로케이션하는 문제잖아요. 그에 네. 따른 시장의 비율, 특별히 또 채권 시장의 기회가 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오늘은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 문스타 인베스먼트 문장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